네, 안녕하세요. 멋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뭘 공부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분포가 있을 때 이걸 어떤 특정 벡터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킨 이것의 분포가 이 그룹 내의 분산은 줄어들고 그룹 내의 분산 각각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평균 간 분산은 커지는 그런 방향으로의 W를 우리가 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 W를 계속 돌려가면서 했을 때 이 프로젝션 되는 값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벡터를 정했을 때 이 그룹 내의 분산은 줄이고 이 평균 간의 분산은 키워주는 그런 W를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수학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목적 함수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바로 이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목적 함수부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 함수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평균간, S는 평균간 공분산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그룹 간의 공분산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 시그마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W 시그마 1 W 이렇게 트랜스포즈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n분의 n1 그러니까 뭐랄까 전체 데이터분의 그 1그룹인 거에 시그마 값 더하기 n의 n2 그 분의 시그마 2 그룹의 공분산 이걸 더해준 걸 시그마라는 하나의 값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목적 함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W 트랜스포즈 S 그 다음에 W 이거 분의 W 트랜스포즈 시그마 W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이게 저희의 이거 전개하면은 이거 W 트랜스포즈 W를 각각 이렇게 곱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 이거 두 개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은 W로 미분해 줬을 때 0이 되는 지점. 우리 어떤 그래프가 나올 건데 그의 최대를 찾고 싶잖아요. 이것도 W 방향의 극값이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이걸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을 찾겠다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미분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미분해 볼게요. W 트랜스포즈 시그마 W 분모의 제곱분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미분하면 제가 이게 S가 그 공분산 행렬이니까 대칭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ESW에 이거 그대로 W 트랜스포즈 시그마 W 이게 되고 마이너스 앞에 거 그대로 W 트랜스포즈 SW 지울게요 여기.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지울게요. 이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 시그마 W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상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약분되고 이거 넘기면은 SW W 트랜스포즈 시그마 W 이거는 W 트랜스포즈 SW 이거에 시그마 W다.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고 나면은 자 이게 넘겨둘게요. 어떤 상수 스칼라 값이에요. 아까 말하면 SW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W 트랜스포즈 시그마 W 분의 W 트랜스포즈 SW 그 다음에 시그마 W 이렇게 되나요?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될 거고 이것을 보시면은 어떤 행렬에 어떤 이게 2x2 매트리스잖아요. 어떤 행렬에 W를 벡터를 곱했는데 그 값이 이게 어떤 상수 스칼라 값이에요.
이것도 스칼라 값이라고 했고 이것도 스칼라 값이라 했으니까 스칼라분의 스칼라니까 이것도 스칼라 값이에요. 어떤 이것을 람다라고 정의를 할까요? 어떤 스칼라에 된 어떤 W 벡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 이게 그 유명한 고유값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유값이 또 왜 나오냐? 고유값을 저도 잘 모르지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에 v라는 벡터를 행렬 곱을 해줬더니 어떤 v라는 벡터의 람다배, 이거는 상수입니다. 어떤 스칼라 값이에요. 상수가 되는 이런 벡터를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상수배를 찾을 수 있겠느냐는 게 고유값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할 때 평균과 분산과 하는 거 그다음 놔두고, 자, 우리가 일단은 선형 변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X라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것을 A라는 행렬, A라는 매트릭스 5,2에 2,2 뭐 이런 매트릭스가 있다고 할게요. 이것을 이 show x랑 A라는 매트릭스를 행렬 곱을 해줄 거예요. 그것의 값들을 보면 보이시나요? 이게 원래 우리가 들고 있던 값들이었고, 레드가 원래 우리가 들고 있던 값이고, 이게 행렬 변환된 값이에요. 행렬 변환된 됐고, 행렬 변환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이게 선형 변환이거든요. 어떤 선형 변환인데 이 데이터가 이렇게 변형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이렇게 변형되고 이 데이터가 이렇게 변형됐을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 방향으로, 이 방향 이렇게 보시나요? 이 방향으로 이게 쭉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게 변형이 된 거거든요. 이게 행렬 변환이고, 자세한 거는 설명을 이제 그 행렬 A에 바로 그냥 고유값을 구해주는 이런 함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6,1이 고유값이고 이게 고유 벡터입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V라는 어떤 V를 어레이로 정의할 건데 V를 이 값, 그 다음에 이 값, 이게 V라는 어떤 행렬이라고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람다라는 행렬은 6,1, 그 다음에 1 이런 행렬이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위에서 봤던 행렬 A를 이렇게 분해를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 V와 L과 V의 트랜스포즈의 곱수로 이 행렬 A를 나타낼 수 있어요. 보면 행렬 A가 5,2, 2,2였죠. 그러면은 거의 5,2, 2,2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일 수 있나요? 이 A라는 행렬을 V, 이 고유 벡터와, 그러니까 고유 벡터, 그 다음에 고유값으로 이렇게 행렬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게
이렇게 이 w가 그 람다 이 고유 벡터 이게 마이너스 0.89, 0.44 이 방향으로 이 고유 벡터 이 방향이 있어요. 고유 벡터 방향 두 개가 있죠. 고유 값이 두 개 나왔으니까 고유 벡터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방향으로는 아까 설명했듯이 이 행렬 A라는 걸 곱해도 행렬 A에 V라는 벡터를 곱해도 어떤 상수배만큼만 변하고 그 벡터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고유값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 방향으로는 이 상수배만큼만 커질 수 있지 어떤 다른 벡터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이 고유 벡터의 의미고 이것을 여러분들께 동영상으로 한 번만 봐볼게요. 100번 도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네. 미리 좀 해놓을까. 자, 이걸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로스를 미분했을 때 형태가 고유값 문제가 됐고 이 고유값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동영상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게 행렬 변화할 때 이 고유 벡터 방향으로는 이 점이겠네요. 이 방향으로는 쭉 늘어나기만 해요. 벡터가 바뀌지 않아요. 그죠? 이 방향으로의 변형은 이거의 벡터만 바뀌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쪽 방향으로만 바뀌어요. 이해가 되셨나? 이게 어떤 A라는 행렬곱을 한다는 게 선형 변화를 뜻하는 건데 다른 것들은 막 다른 벡터 방향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이 점의 변화는 그냥 상수배만큼만 커지는 이쪽 방향으로만 커지는 그런 변형을 일으킨다. 라는 게 고유 벡터. 이 방향을 고유 벡터라고 그만큼 상수배만큼 커지는 걸 고유값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로스를 이제 고유값, 고유 벡터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시 한 번만 좀 정의를 해볼까요? 여기 데이터 다시 한번 정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평균과 분산 구하는 거 이렇게 구해놓고 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평균들의 어레이 하나 만들어야겠죠. 평균들의 어레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여기서 S를 SB라고 놓을까요? SB라고 놔볼게요. SB의 값은 평균들의 코베리언스예요. 평균들의 코베리언스. 그 다음에 SW 그 시그마를 SW라고 놔볼게요. 시그마를 SW라고 놔볼게요. 여기 이 시그마를 SW라고 변수명을 쓰면 얘는 SW는 0.5, 2분의 1 X랑 X2랑 똑같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으니까 절반씩 X1의 값 절반 그 다음에 X2의 값 절반을 더해준 이런 SW라는 공분산을 구해줄게요. 그 다음에 A라는 매트릭스를 정리해 줄 건데 A는 이것을 이 시그마를 여기다 인버스를 곱해준 그런 매트릭스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시그마 인버스를 양변에 곱해주면 어떤 시그마 인버스 SW는 어떤 이것을 람다라고 두고 했으니까 람다 W 이런 형태가 돼서 고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것을 A라고 줄게요. 그러면은 A는 시그마 W를 인버스 시켜서 SB를 곱해준 어떤 그런 매트릭스고 이런 매트릭스가 될 거고 이것의 아이겐 벡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고유 문제를 풀면
어떤 6.96 이 방향에 어떤 값이 나올 거고 그것의 아이겐 벡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인덱스는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값이 큰 값이 0, 1이 되겠죠. 1이 될 거고 인덱스가 당연히 1이 될 거고 1번째의 W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W 방향입니다. 그것은 아이겐 벡터의 첫 번째 벡터. 그러니까 0번째 벡터 말고 첫 번째 벡터.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0.8. 이 벡터가 우리가 원하는 그 프로젝션 된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벡터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면 된다. 이 두 개를 잘 구분할 수 있는 W 방향으로 이 데이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누면 되나요? 그 방향이 맞겠죠. 자,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W를 옵티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람다 값이 두 개가 나왔는데 왜 큰 거를 골랐죠? 이해 가시나요? 람다 값이 람다 1, 람다 2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큰 값, 맥스를 골랐어요. 왜 그랬을지 이해 가시나요? 네. 우리가 이 람다라고 둔 게 뭐였죠? 자세히 보세요. W 트랜스포즈 SW분의 W 트랜스 시그마 W예요. 우리가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값이 곧 람다예요. 똑같잖아요, 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온 값, 고유값 중에 큰 값. 이게 가장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유값 문제 중에 고유값을 풀고 그 중에 가장 큰 고유값을 선택해서 그 고유값, 제일 큰 고유값을 만들어주는 고유 벡터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면 된다. 라는 게 이번에 핵심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식이 조금 위에서 또 제가 거짓말 쳤어요. 어떤 게 거짓말이냐? 데이터가 만약에 점점점이 1차원에 이렇게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x, x, x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공분산이 제로인 지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얘가 공분산이 여기 다 만날 거고 얘는 x는 여기서 다 만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화 하려왔는데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발생하면 이 평균 간의 분포는 모르겠고 무조건 나는 공분산이 0이 되는 지점으로 무조건 이 W를 잡아줄 거예요. 근데 이게 좋으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거의 일직선상에 있는데 이걸 W를 무조건 이렇게 잡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공분산이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이 두 분포를 멀어지게 하는 이런 방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죠. 데이터가 불완전할 때, 몇 개 없을 때 우리가 아까 레귤라리제이션 설명드렸죠. 그 전에 그런 것처럼 데이터가 몇 개 없을 때 이런 방향이 생길 수도 있겠죠. 데이터가 일직선이 돼서 공분산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이 분포 방향으로 몇 개 샘플을 뽑아주는 거예요. X로. 이 분포 부분에. 이게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증강을 해주면 우리가 원했던 모양 것처럼 레귤라레이션 효과랑 똑같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부족하면 공분산이 0이 되는 지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무조건 얘는 이 W 옵티멀은 그 방향으로 무조건 프로젝션을 시키려고 할 거니까
이 부분의 데이터를 몇 개 좀 더 뽑는, 그게 W의 크기를 제한하는 거와 똑같은 레귤라이제이션 효과를 갖는다 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증명은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효과가 있다고 배웠는데 증명까지 못 배워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끝내기 전에 데이터들을 조금만 더 봐볼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 제대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게 공분산이거든요. 그래서 공분산이 0인 지점을 만들면 이거 한 100개씩 모아볼까요? 그것도 100개가 돼야 되겠네요. 이러면은 X축이랑 Y축이랑 서로 연관이 없다 라고 제가 줬어요. 이렇게 주고 똑같이 한번 아이겐벡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평균들의 어레이를 만들어주고 똑같이 문제를 풀어주겠습니다. 방향이 0.5, 6,0.7가 이게 일자 방향,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이거분의 이거가 A가 마이너스 1인 그런 방향으로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이 평균이 지금 3,3 마이너스 3,3인데 평균의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켜주는 게 가장 좋다. 분산이 따로 없을 때. 그쵸? 근데 분산이 좀 뭐랄까, 이쪽 축으로 크다 그러면 X1 쪽으로 큰 그런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X1 쪽 축으로 분산이 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분산이 작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면 이렇게 프로젝션 시키면 안 좋겠잖아요. 이것을 한번 또 풀어볼게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 평균들의 분포를 만들고 똑같이 아이겐벡터 문제를 풀면 이거는 Y축 방향으로 값이 좀 커졌죠. Y축 방향 벡터가 방향이 커졌어요.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벡터가 Y축 방향으로 큰 이 공분산을 좀 더 잘 커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Y 방향으로 좀 큰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 평균에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원래는 1,1 이 방향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약간 위쪽으로 해서 나누고 있다. 그러면은 반대 방향도 뭐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해 가시나요? 이 W가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프로젝션 시키는 것까지 보여드리면 좋긴 하겠는데 이렇게만 프로젝션 시키지 말고 원래 값도 찍어볼까요? 원래 값도 찍어봅시다. 이게 원래 값도 찍어서 보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방향,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약간 좀 더 이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킨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잘 나눌 수 있도록 뭔가 좀 세워야겠죠. 아까 평균 방향으로 하면은 뭔가 좀 겹치는 게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시간이 조금만 더 남았으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세로 방향으로
서 있는 그런 분포를 볼까요? 세로 방향으로 서 있을 때는 조금 약간 X축으로 붙은 그런 벡터를 뽑아야겠죠. 그런 벡터를 뽑는지까지만 보겠습니다. 평균율의 분포 뽑고 아이겐벡터 문제로 문제를 풀어주면 네, 이번에는 이런 벡터를 뽑았는데 그걸 프로젝션 시킨 값을 한번 볼게요. 약간 X축으로 붙은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이 알고리즘의 이름은 뭐냐? 피셔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 FDA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